40대 넘으면 이제 막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고 새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새치라고 하는데 그게 개인가 뭐 어떤 거와 연관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될 건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육기관에 오래 있다가 제가 한 3년 전에 창업을 하고 나와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성인들 대상으로 건강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책도 썼고요. 출판사도 갖고 있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자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드라마틱하고 하루하루가 항상 새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새로운 날이야, 새로운 날. 제가 예전에 교육기계에 있을 때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맨날 했거든요. 나 인생이 너무 지루해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오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를 잠깐 보지만 저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제가 저는 이제 경극 코스, 공직이나 의료 쪽에 있었을 때 배웠던 것보다 이 짧은 30년 동안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드라마틱합니다. 자, 그래서 책도 좀 썼고요. 자, 공진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수제공진단 만들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탈모는 이제 젊은 사람들, 이게 나이 드신 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보통 중년, 노년의 문제인가 했더니 요즘에 2030, 그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탈모가 많고 아마 이게 스트레스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일부 탈모 치료제를 구매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우리가 어릴 때 탈모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아저씨 있잖아요. 이렇게 빛나리 아저씨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아저씨 말고도 여성분들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성분들이 탈모가 심하다 보니까 막 부분 가발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가발은 항암제 때문에 머리 빠진 분들만 여성분들이 하는 걸 봤지 부분 가발을 하는 분들을 잘 못 봤는데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분 가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이게 남자만의 가발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남성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가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분들도 부분 가발 같은 것들 이렇게 아주 눈이 이게 뭐랄까 티 안 나게 이런 부분 가발 같은 산업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탈모 인구가 1,000만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커지겠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제 지인 스토리인데 제가 되게 친한 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예술 쪽 전공을 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멋있고 예쁘고 그런데 제 남편분 얘기를 어느 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185에, 인물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선남, 선녀인 거죠. 두 분 다 선남, 선녀고 남편이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굉장히 멋있는데 한 가지 이 아킬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근데 친하니까 뭐냐고 말씀해 보시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라고 했더니 이 머리가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이게 이제 막 집안의 유전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고 또 위축되고 또 나이도 막 10년 더 들어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머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이가 10년이 고무줄처럼 더 들어 보이고 안 들어 보이고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면 왜 가발 선전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게 머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그분이 딱 그랬어요. 남편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냥 그렇게 두시지 마시고 요즘에 이제 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좀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서 머리를 어떻게 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에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그 발모 수술도 요즘은 되게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많이 이렇게 흔해졌지만, 제가 초창기에는 저도 예전에 이제 수술실에서 이거 머리를 이렇게 심는 수술을 봤거든요.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하고 너무너무 비쌌어요. 뭐 하나 심는데 10,000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보통 뭐 1,000개 심겠어요? 거의 5,000개에서 10,000개씩 심으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남편분을 해주고 나서 남편분이 갑자기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또 너무너무 잘 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래는 회사에 그냥 임원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제 그때가 나이가 덜 어릴 때니까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대기업에서 밟아가던 차이였는데, 이게 머리 심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그, 그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뭐 하여튼 되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가지고 회사 대표까지 해서 너무너무 갑자기 잘 나간다고 얘기를 그 이후에 들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외모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본인이 느끼는 어떤 위축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이게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없고 우리가 뒷모습을 봤을 때 머리가 풍성하고 안 풍성하고를 보고서 대충 나이대가 가름이 되지 않나요? 젊은 친구들은 보면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머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머리를 미용실 가면 솎아낼 정도로 머리숱이 많다고 그랬었는데 점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이 머리숱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제 이따 보면 남성분들도 얘기하겠지만 여기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마 라인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이것도 좀 보기 안 좋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정수리가 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점점점 환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가르마선이 약한데 나중에는 여기가 너무 환하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이게 꼭 이 젊은 친구들만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너무 여기가 머리가 탈모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 남성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 삭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분들은 삭발을 해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보기가 뭐 그렇게 막 심하진 않고 요즘에 뭐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머리 삭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있고 없고가 우리 미모에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없고 있고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남성들은 탈모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M자로 갔다가 이렇게 W자로 갔다가 점점점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나중에는 이런 상태로 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남자 연예인들을 보시면 이게 탈모가 심하셨던 분들이 뭔가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해지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거울 보시면 이렇게 정상이나 요 정도일 건데 이제 요 3단계부터가 조금 눈에 띄게 보이죠. 이게 막 너무 훤해 보이는 거야. 이 피부가 도피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예전에 그 누구죠? 그 개그맨 박정수가 아니라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 흑채 뿌리고 다녔던 그 남자 개그맨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그분도 보면 막 이렇게 흑채 뿌리고 다니고 여기 앞에도 막 이렇게 흑채 뿌리고 막 바르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부분 가발 같은 것들을 쓰고 다니신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두실 게 아니라 뭔가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탈모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인 정의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 머리 감고 나면 머리 말리면 그냥 머리카락이 우수수 이렇게 닦아보면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샤워하고 나면 막 하수도에 이렇게 이틀 되면 막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 이게 보통 50에서 60개 빠지는 거는 정상으로 보는데 하루 100개 정도 빠지면 탈모를 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머리가 나는 것보다 빠지는 숫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탈모 진행할 때 탈모 정의를 100개로 기준을 봅니다. 100개. 하루 100개 이상 빠진다. 자, 그럼 우리가 쉬어볼 수는 없지만, 쉬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닦아보면,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나서 머리카락 모아보면, 이게 오늘은 좀 많네? 오늘은 좀 적네? 이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보시고서, 아, 머리가 유난히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러면 탈모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자, 그래서 탈모의 원인은 여러분들, 과도한 다이어트도 문제가 돼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인 방법하고 우리가 그 현대의학적으로 보는 이 원인이 조금 다른데, 보통 현대의학적으로는 영양 부족. 이게 뭐 이건 한의학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특히 이제 여성들이 저도 이제 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염색 같은 거 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 염색하면 약이 독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퍼머, 염색, 드라이. 특히 또 20대 젊은 그 아가씨나 이런 분들은 그 뭐죠? 탈색. 완전히 머리색을 다 빼고서 위에다 막 핑크색을 얹는다든지 파란색을 얹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탈색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탈색하면 거의 머리 두피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거의 녹는다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많이 손상을 입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엔 이 탈색, 염색 때문에 20대부터 탈모가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콜라겐 중요하죠. 우리 피부를 위해서도 콜라겐이 필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혈관 건강 말씀드릴 때, 혈관의 막도 콜라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두피에도 콜라겐이나 진피층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여성 호르몬이 변화가 오는 40대 후반부터, 이제 갱년기가 오는 50대,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때 모낭이 퇴화하고, 이게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시기가 또 갱년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성분들은 그래도 남자분들보다 좋은 게 뭐냐면 탈모 유전자가 한쪽이나 양쪽 모두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이게 열성이기 때문에 탈모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보통 이렇게 뭐 그 머리카락이 좀 숭숭숭 빠지긴 하지만 남성분처럼 막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양쪽에 유전자가 다 있어도.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한쪽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느 쪽 부모님 중에 한쪽만 탈모 유전자가 있으면 거의 남성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게 이제 유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유전적인 거 말고도 호르몬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환원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전환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이 모낭 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뿌리처럼 이렇게 모가 심어져 있는데 얘를 공격해서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자는 주로 어머니 쪽의 유전자, 모계 쪽의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한쪽만 유전자가 있어도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이게 탈모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하고, 네, 수술 방법, 우리 수술하는 거죠. 모발 이식, 우리 요즘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 많이 해요. 사실 여성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들 같은 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피 개선, 두피 관리 제품, 그다음에 뭐 우리 요즘에 한방 샴푸, 그다음에 두피 마사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경우는 건 자연치유적인 방법 중에서 뭐 자연치유적인 방법도 아로마도 있고 약물도 있고 한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요 한의학적인 방법 뭐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탈모가 진행되는 단계가 이 6단계예요. 이렇게 그림 조금 키워볼게요. 자, 처음에는 1단계. 경미하게 잘 티가 안 나죠. 근데 2단계가 되면 이제 이렇게 M자가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뭐 여기 앞에 머리 가르마 라인이 보인다든지, 그리고요. 3단계는 아주 확실해 보여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M자가 너무 심해진다든지, 더블자가 심해진다든지. 자,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되면은 탈모가 이렇게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뭐 정수리나 옆으로, 우리 양 사이드가 넓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요. 5단계가 되면 이제 가속화가 되고, 6단계가 되면 이제 거의 머리가 숭숭 다 많이 빠지면서 거의 이제 요 주변만 남고 여기 앞에 가운데 정중앙이 환해지는 거죠. 이렇게 M자는 O자 모양으로 이렇게 휑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머리를 아예 다 밀어버리죠. 밀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그래도 남성분들은 다 밀면 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여자들이 머리가 미모에 한몫을 하는데 아니 뭐 꼭 미모를 받쳐주지 않더라도 머리가 너무 빠지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약물 치료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우리가 FDA에서 승인받은 이 미녹시놀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뭐 소양증, 가려움증이라든지 체중 증가, 부종, 심장박동 증가, 그다음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사실 옛날부터 약물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안 먹어요. 남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 약물치료 초창기 하다가 약을 계속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약이 안 먹으면 다시 원상태로 바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약물 중에 또 그 피나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인데 이거는 남성분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발기부전, 여성분들은 기형아 출산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남성분들은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남자분들한테는 특히 젊은 남자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있고, 또 약을 사용할 때는 잠시 머리가 나는데요. 약을 안 먹게 되면 3개월 이내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이게 탈모를 일시적으로 작용을 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안 먹으면 다시 원상태로 되니까 여러분들 마치 알레르기 비염 약처럼 내가 막 너무 코가 렵고 막 이래서 약을 먹을 때는 잠시 괜찮은데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원상태가 되고 막 증상이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을 먹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아주 제일 싼 것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아마 부르는 병원마다 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수술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좀 비싸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기타 대안으로 이제 뭐 기능성 샴푸도 쓰고, 저도 이제 한방 샴푸 같은 거 뭐 쓰고 있고요. 또 한방 샴푸에다 기본적인 어떤 아로마라든지 한방 성분 같은 것들 좀 더 넣어서 섞어서 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영양 보조식품이나 생약이라든지 마사지, 자연요법, 아로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탈모에 효과가 좋은 그 특허받은 성분들 논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한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첫 번째 논문인데요. 24가지 우리가 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천연물로 알려진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 능소와 동백꽃, 목련, 마늘, 양파, 산초, 미역, 다시마, 우슬초, 새비름, 도라지, 알로에, 머위, 상추, 무, 감자, 녹두, 양배추, 콩, 황칠, 여기, 유금피, 녹차 이 24가지를 추출해가지고 샴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샴푸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30에서 60대 여성 50명을 8주간 실험했어요. 8주. 그래서 실험군은요, 25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 이 샴푸를 쓰게 하고, 대조군은 그냥 일반 샴푸. 그러니까 요 실험군들은 요 재료를 갖고 샴푸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갖고 쓰게 하고, 대조군은 그냥 일반 우리가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일반 샴푸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8주 후에 봤어요. 뭘 봤냐면 두피 상태, 모발, 밀집도, 각질, 피지, 굵기, 모공 이렇게 5가지를 봤는데 네,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피 상태는 실험군이 확실히 두피가 깨끗해졌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피부에 뭐 민들레 같은 것도 염증에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두피를 깨끗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모발 개수 있죠. 우리가 중요한 게 사실 모발 개수잖아요. 근데 대조군은 봤더니 평균적으로 2개가 감소했어요. 근데 실험군은 2.04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모바일 개수가 증가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제품이죠. 천연 성분들이 모발에 도움을 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굵기를 봤더니 굵기는 모두 두 집단 아무 변화가 없었고요. 그다음 그 밀집도 이게 얼마나 조물조물하게 들어가 있나를 봤더니 대조군은 줄어들었는데 실험군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뭐랄까요? 밀집도라는 거는 많이 이렇게 가려지고 빽빽하게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험군이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질 상태도 봤더니 실험군이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이 식품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샴푸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은 게 아니라 샴푸로 만들었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로도 흡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품 바르면 우리가 피부로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샴푸가 효과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방에서 원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한방에서는 아까 제가 양방에서도 우리가 심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우리가 그 영양 부족 때문에 탈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뭐 다이어트를 막 심각하게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과 출산, 여러분들이 아마 출산을 여기 지금 아가씨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결혼하신 분들일 거라고 봐요. 제가 이름을 봐서는. 근데 결혼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첫 아기 낳고 나서 머리가 진짜 엄청 숭숭숭숭 엄청 많이 빠지는 거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질지 옛날에는 잘 이해 못했는데, 네.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채팅창에 말씀하셔도 돼요. 네. 자, 왜냐면 아기가 우리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양분을 아기들이 다 가져간 거야.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영양 부족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기 낳고 나서 우리가 엄마들이, 산모들이 머리가 진짜 숭숭숭숭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게 이 영양 부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인 요인으로 뭘 얘기하냐면 신허. 신장이 허하다. 그 다음에, 폐도 허하고,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혈에 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와 혈이 허하고, 혈이 부족하고, 어혈이 있거나, 칠정, 스트레스 같은 거, 우리 정서적인 분노, 슬픔, 기쁨,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 칠정, 일곱 가지 감성, 정서라고 하거든요. 이런 칠정, 일곱 가지 정서들도 우리가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원형 탈모증 환자들 보시면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진짜 동그랗게 동전처럼 동그랗게 원형 탈모증 있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애들도 있고요. 뭐 어른도 있고 보면 진짜 이렇게 딱 동전 모양처럼 어느 특정 부위가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 탈모증이 오는데 이건 정말 100% 거의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칠정, 우리의 일곱 가지 정서 때문에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풍사,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춥고 바람 불고 열이 있거나 습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왜 머리 안 말리고 자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머리 잘 말리고 자야지 안 말리고 이렇게 습한 대로 그대로 잡으면 머리 빠진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습하거나 열이 있거나 그러면 머리가 잘 빠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미상.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너무 쓴 거나 단맛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것도 머리가 빠지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리고 풍화. 이제 우리가 바람풍이라든지 화라는 건요. 꼭 뜨거운 화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그 정서상의 뜨거운 화 있잖아요. 분노 같은 거. 욱한 이런 것들도 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동의보감에서 이 머리 빠지는 건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요. 신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신장. 자, 그러면 신장이라는 거는 어떤 장기와 신장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고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자, 골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거와 연관이 있고요. 신장이란 장기가. 두 번째는요. 골도 만들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는요. 머리 숫자예요. 제가 한자를 안 썼는데 머리 두 발. 그 여러분들이 머리 건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 보면 특히 막 10대 애들 보면 머리카락이 막 빗자루처럼 두껍고 새카맣고 이렇잖아요. 그게 엄청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가늘고 또 색깔도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그냥 자연 갈색으로 빠지고 이렇잖아요. 이게 그 신장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머리예요. 머리의 모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뭐예요? 내 건강에 신장을 건강하게 하면 이 머리 모발 건강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탈모도 예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장에 좋은 식품이라든지 신장에 좋은 약물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전반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이 골수, 뼈도 튼튼해지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수라는 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 내척수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를 싸고 있는 막 안에 보면 얇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내척수액이 한 150ml가 흐르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들 머리를 싸는 막부터해서 꼬리뼈 있는 데까지 우리 척추강이라 그래가지고 척추 신경이 담겨져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척추 신경이 이렇게 그 내척수액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신장이 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내적 수액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모발 건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발을 보면 신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면 간 기능을 알 수 있고, 뭐 입술을 보면 비장 기능을 알 수 있고, 코를 보면 폐 기능을 알 수 있고, 뭐 이런 귀를 보면 또 귀가 또 신장하고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하고 연관이 있는 게 골수도 그렇고요. 우리가 머리카락도 있고요. 그다음에 귀. 예를 들어서 뭐 귀 관련된 질환 있잖아요. 뭐 청력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이명이 온다든지, 아니면 또 뭐 귀에 막 자꾸 중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귀에 관련된 모든 증상과 질환은요, 또 신장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장의 베이스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그게 건강하지 않으면 신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는 제일 생각해야 되는 장기가 신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여기 폐가 기여, 폐의 기능이 허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피부 건강은 또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면요, 폐예요, 폐. 여러분들이 폐가, 이제 우리 학생들 아마 한의학, 그 기본 한의학을 배우셨으니까 알 건데, 이 폐의 기능은 기를 만드는 장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라는 게 뭐예요? 한의학에서 우리 기 에너지를 돌리는,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을 할 때, 혈액순환을 돌리는 원동력은 기란 말이에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 근데 이 폐 건강은 또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들 피부 건강, 대장 건강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폐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피부가 깨끗하지 않아요. 맑지도 않고 피부가 막 그러니까 지저분하거나 칙칙하거나 아니면 피부에 뭐가 나거나 아니면 피부가 색깔이 맑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담배 피시는 분들 얼굴 맑은가요? 아니죠. 담배 피시는 분들 보세요. 얼굴 칙칙하고 시커멓고 뭔가 매연이 낀 것 같은 얼굴. 얼굴이 맑은 게 아니라 뭔가 매연이 낀 것 같은 얼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폐 건강하고 피부 건강하고 밀접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탈모라는 게 신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이 두피 상태가 약하거나 그러면 이거 두피도 피부잖아요. 두피가 피부기 때문에 이 폐가 기능이 떨어지면 또 탈모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탈모 오면, 신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두 번째, 폐도 튼튼하게 해줘야 되고, 또 이런 거, 여러분들 칠정. 정서적인 것도 내 그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샴푸를 한방 샴푸를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LG도 그렇고 여도 태평양에서 만든 아모레포시백에서도 한방 샴푸 만들고 뭐 댕기머리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한방 샴푸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쪽 공부를 해서 옛날부터 저는 한방 샴푸를 썼어요. 이게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쓰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머리가 들 빠져요. 진짜로.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머리카락이 확실히 들 빠지고 그냥 일반 샴푸들은 세정력은 좋은데 너무 세정력이 강해가지고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방 샴푸를 쓰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방 샴푸도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한방 샴푸나 아니면 뭐 아로마 같은 것들을 쓰는 샴푸다 좀 더 추가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분들을 봤더니 한방 샴푸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인삼, 감초, 당귀, 하수오, 고삼, 상백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중복되는 것들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섯 가지가 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탈모의 원인이라는 것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혈순환이 안 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하고 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료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감초라든지 당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감초는 우리 아까 탈모의 원인인 그
테스토스테론의 활성 효소를 억제를 해가지고 모낭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원래 감초는 해독 효과 있어요. 왜 지난번에 제가 한방차, 숙취해소 한방차 할 때도 지난주에 해독 효과 있다고 감초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게 해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화를 하거나 중화하거나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있고요. 그다음에 당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를 만드는, 혈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약재예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어혈이 있는 분들한테 여성들 약을 만들 때 꼭 들어가는 게 당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뭐지? 실습할 때도 거기에 단기가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했을 때 왜 몸에 어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교통사고 당하면 여기저기 막 온몸이 다 아플 때 그게 이제 어혈이 생겨서 아프고요. 일례로 여러분들이 어디 넘어지면 그렇게 멍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멍드는 게 이게 바로 어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통사고나 어떤 물리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눈에 이런 어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혈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당기입니다, 당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한의원에 가면 당기로 넣은 약재를 처방해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소는, 네?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자,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하수오 말씀드릴게요. 하수오는요,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장이 탈모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수오는 신장을 튼튼하기 때문에 신장과 근골, 탈모 예방, 모발 성장을 촉진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자, 고삼은 언제 쓰냐면 가려움증 있잖아. 항알러지, 항염증 이런 거 있을 때. 그래서 고삼이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요. 그 여성 청결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성 청결제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여성 청결제가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 말고 그냥 약간 한방 제품으로 나온 것들 중에 그 여성 청결제 그 성분을 보시면 고삼이 꼭 들어가요. 고삼이 그래서 기저귀 발진 같은 거 있잖아. 아기들 기저귀 발진이라든지 여성분들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생리 전후에 막 이렇게 땀띠 나오고 가렵고 그럴 때 있잖아요. Y존이 가렵고 그럴 때, 이럴 때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게 고삼입니다. 고삼이 이제 항알러지, 항염증,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염증성 두피에도 효과가 있고, 왜 가끔 사춘기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 보면, 막 두피에도 막 뾰루지 같은 것들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애도 키울 때 보니까 애가 여기 두피에 여드름 같은 게 막 나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만지면 여드름 같은 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쓰시는 게 좋은 게 바로 고3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모발 굵기도 굵어지고 성장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자, 상대피는 그것도 항알러지 효과도 있고요. 미백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방 화장품 잘 보시면 상대피 들어갔다는 여성 미백 에센스 있잖아요. 여름에 쓰는 뭐 미백 에센스 같은 거 잘 보세요. 한방 화장품 보면 거기 성분 중에 상백피 들어간 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모레페이스픽이라든지 LG 건강 뭐 이런 데서 이거 상백피 넣은 미백 에센스 같은 것들을 제가 본 거 같거든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상백피입니다. 그래서 미백 효과도 있고 또 알레르기 효과도 있고 염증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발모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창포.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5월에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랬잖아요. 은행잎, 호암, 측백력, 백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공부를 이렇게 쭉 뭐 아무래도 약초만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리학이라든지 방제라든지 뭐 포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다 하시면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중에서 파는 샴푸를 제가 한번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려라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오진, 니엔, 댕기머리. 요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트리플 S 플러스, 다모스켈프, 진기명기. 그래서 저는 다 써본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만 안 써본 것 같아요. 요 두 개를만 안 써보고,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요거 두 개만 안 써보고, 나머지는 다 써봤거든요. 근데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고, 이제 성분들이 조금 다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려 같은 경우는 황금, 감초, 백자인이 들어있고요. 하수오지는 하수오를 주약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약재 만들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방제약 같은 것들이 옛날에 한의사님들이 처방전이거든요, 처방전. 우리가 아로마 브랜딩 하듯이 약도 여러 가지 섞을 때 그냥 무작위로 섞는 게 아니라요.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약을 만들 때도 어떤 것들을 비율을 더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어떤 것들은 옆에 사이드로 보좌하고 어떤 것들은 이런 약을 섞는 원칙들이 있어요. 원칙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방제학을 공부하면 조금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도 보니까 뭐 들었던 성분들은 하수, 홍삼, 당약, 녹차, 상백피, 고삼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리엔도 보니까 홍삼, 고삼, 작약, 천삼 같은 게 들어있고 댕기머리도 보니까 인삼, 한련초, 녹차. 여러분들 녹차는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논문 찾아보면 녹차 성분이 뭐 미백부터 시작해서 뭐 염증에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녹차는 사실 먹기도 하지만 화장품 원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어떤 대표님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시는 분이 저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작년인가? 그때 저쪽 삼성동에 있을 때 그분한테 제가 이거 논문들 미백이나 여러 가지 한약 약재에 대한 성분들을 자료를 좀 찾아드렸는데 나중에 제품이 나온 걸 봤거든요. 그분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여러 성분들 중에 녹차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녹차를 집어넣어가지고 제품 만든 걸 봤는데 어쨌든 녹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감초도 많이 들어가고 해독 효과. 그런데 이게 피부도 우리가 맨날 그거 하잖아요. 이 파운데이션 바르면 나중에 얼굴 칙칙해지면서 여기 굉장히 뭔가 노폐물이나 이런 거 독소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감초 팩 같은 거, 한방팩 같은 거 해주시면 이 디톡스가 돼요. 피부 디톡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피부 뭐죠? 한방팩 같은 거 할 때도 넣고 화장품에도 놓으면 좋은 게 디톡스가 되는 겁니다.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대부분 비슷하죠. 대부분 이제 겹치죠. 보니까 많이 겹쳐요. 보니까 겹치는데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어떤 추구하는 그 1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1순위라면 그거를 가장 많이 섞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제일 1순위로 해서 가장 많이 섞지 않았을까. 이게 퍼센티지를 똑같이 1대1대1로 섞지 않고요. 요거는 비율이 좀 달리해서 우리가 보통 약재를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이거를 비율을 달리해가지고 섞거든요. 그런 섞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이제 그런 걸 방제학을 공부하시는 좀 아는데 어쨌든 아마 그렇게 섞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논문들 좀 봤어요. 봤더니 자, 여기 당기, 청군, 백봉령, 하수오, 숙지향을 섞었어요. 근데 경구투여 우리 한방 차로도 먹을 수 있고 피부에 도포, 우리 화장품처럼 피부에 바를 수도 있는데 발랐더니 발모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원형 탈모증에 효과가 있었다. 제가 아까 원형 탈모증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원형 탈모증이 있는데 어쨌든 다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네요. 또 특히 숙지향 같은 것들은 피를 만드는 성분이고 하수오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장에 좋은 거고 이거는 뭐 혀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뭐 담을 제거. 하여튼 다 성분들이 좋은 성분인데 이렇게 들어갔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고3이나 하수오가 우리 아까 모낭을 공격하는 그 호르몬의 활성 농도를 억제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당기, 청궁, 하수, 숙지향 이런 것들도 발모 효과, 원형 탈모증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상백피도 모낭수가 증가하고 발모가 효과가 있었다. 또 복분자, 여러분 복분자도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가 복분자도 신장하고 간에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니까 유의한 발모 효과가 있었다 이러는 거고요. 측백엽. 측백엽은 우리 아로마에도 측백엽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육모 효과. 그러니까 머리가 촉진했다는 거죠. 발모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상심자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상심자, 오배자, 측배역, 흑코마. 흑코마는 우리 검은 깨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감초, 인삼, 청국인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먹는 약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탈모에 먹는 미녹시놀 있잖아요. 미녹시로라고 양성 대조군을 비교했더니 이 약하고 비슷하게 모낭의 크기의 수, 모낭의 길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 성장 촉진 효과를 확인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 부작용 많은 미녹실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차로 드시면 이거 이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머리만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도 다 좋은 약재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장이 좋고 간에 다 좋은 약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좋고 또 상지 피부에다 도포했더니 이것도 모발 직경이 증가했다. 모발이 두꺼워졌다는 거죠. 만영자도 보니까 모발 촉진 효과가 있었다. 또 홍삼. 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한참 약재를 배울 때 그 여러분들 정 땡땡 그 있잖아요. 이렇게 엑기스처럼 이렇게 떠먹는 홍삼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맨날 그걸 먹었었는데 어느 날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홍삼 제품을 먹다가 얼굴에 한번 발라봤는데요.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걸로 한번 팩을 해보세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 한 번도 홍삼으로 팩을 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진짜 우리 홍삼 먹다가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얼굴 팩을 해봤어요. 피부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삼 먹다가 좀 남으시면 네, 먹지 마시고 한번 얼굴에 팩을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경구 복용을 했는데 요거 경구 복용이라는 거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피부에 도포해도 예를 들어서 탈모에 있는 데다가 도포를 해도 모발이 굵어지고 두꺼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수, 당기, 생지향 뭐 이런 것들도 보니까 그 피부에다 발랐더니 도포를 했더니 발모 촉진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모낭의 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굵기도 두꺼워졌다. 이런 얘기고요. 하수도 4주 후에 봤더니 피부에 발랐어요. 도포했더니 현저하게 발모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고삼, 인삼, 단삼도 봤더니 모근이 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근의 성장을 촉진해서 발모 수가 수하고 길이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빨리 길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이랬잖아요.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고삼, 인삼, 단삼 같은 것들 피부에 발랐더니 모발이 수가 빨리 자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삼, 하수 같은 것들도 여기 나오네요. 인삼, 하수, 백폭력, 숙지향, 꿀을 같이 섞어가지고 피부에다 발랐대요. 그랬더니 모발의 성장이 확인됐다. 그리고 그 폴리클, 헤어 폴리클 주변의 성장 촉진 및 혈액순환이 개선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이 개선됐다 그러면 이런 걸로 두피 마사지 하시면 되겠죠. 두피 마사지. 꿀 섞어가지고 머리에다 두피 마사지 한다든지 아니면 사우나 가서 마치 한방팩 만들듯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두피에다 바르고 나서 이렇게 헤어캡 같은 것들을 쓰고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고서 헹구시면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많이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이것도 뭐 두께가 두꺼워졌다. 한련초도 헤어라인 간격이 촘촘해졌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MTS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피부과 가시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피부 그 밑에 진피층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촘촘한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마취하고, 그러니까 여기 피부에 도포 마취하고, 국소 마취하고, 그런 MTS 침을 이렇게 막 콕콕콕 도작듯이 찌른 다음에 그 위에다 약물 같은 걸 이렇게 도포하면 밑에서 새살이, 진피층에서 새살이 돋아오르게 해서 이렇게 탄력이라든지 주름을 없애는 것들을 우리가 또 MTS라고 해요. MTS 그 기계 이름이거든요. MTS인데 여기도 이제 머리에다가 MTS를 하고서 요거 약물을 한련초를 도포했더니 헤어라인 간격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피부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원형 탈모증 같은 거 있으면 이거 MTS를 원형 탈모증 있는 데다가 MTS를 하고 뭐 거기서는 이제 한련초 이런 한방 약품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일반적인 약품 같은 것들을 제가 도포하는 걸 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뭐 피부를 자극해가지고 거기가 모근이 나게끔 해주는 게 MTS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장 찍듯이 안에 이렇게 조그만 침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아마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아마 피부과에 가서 아마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MTS를 피부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레이저 MTS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쑥도 경구도포 먹었다는 거죠. 먹었더니 모발이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쑥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모발 밀도와 직경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쑥이 지난번에 제가 자궁 디톡스 할 때도 쑥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운, 자욕할 때 쑥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먹고 바르고 다 좋습니다, 쑥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약물보다 모발 효과가 더 좋았던 효과. 아까 제가 미녹실인가요? 미녹실보다 더 약물보다 효과가 좋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한련초가 보면, 여기 보면, 미녹시놀보다도 모발이 더 성장이 두드러지고 모낭의 성장기 유도가 촉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엽, 국화, 고본, 만영자, 방풍, 박하, 현계수, 곽황, 감송향 같은 것들도 3주간 발랐더니 이 약물보다, 미녹실보다 약물하고 유사했다는 거. 이건 유사했고, 얘는 한련초는 약물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먹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오늘 이렇게 배우신 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피부 도포를 한다든지 차로 드신다든지 하면 머리에 약보다도 효과가 더 좋겠죠. 우리 약은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은 먹을 때만 잠시 효과가 있고 끊으면 효과가 다시 아까 원상복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커피 들 드시고 이런 것들을 차로 활용해 보시면 머리 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특히 요 마지막 논문 두 가지 요게 그러니까 약물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 한련초가 약물보다 효과가 더 좋았고 이게 지금 최근 논문이거든요. 2015년이고 여기 요거는 약물하고 비슷했다는 거죠. 이게 3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방 샴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한방 스프레이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다닌다든지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1층에 화장품 샵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점심 먹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요즘에 이제 아로마를 가지고서도 헤어 스프레이 같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헤어 스프레이가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를 고정하고 세팅하는 용도로 썼다면 요즘은 이런 탈모 예방을 위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향기 좋으라고 아니면 또 머리 이게 뭐랄까 에센스 역할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성분을 좀 유심히 봤더니 아직은 한방 성분들을 많이 안 들어가고요. 아로마 성분으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아로마. 왜냐면 한방 성분이 좀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더 비싸니까 아로마로는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 한방 성분으로는 샴푸 외에는 아직 만든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만들까 싶어요. 제품을 하나 만들까요? 아, 제가 그래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약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방 샴푸에다 섞으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도 않아요. 한방 추출해가지고, 추출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열수 추출도 있고, 알코올 추출도 있고, 뭐, 에테르 추출도 있고, 에탄올, 하여튼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전 추출 방법도 아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거 제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약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피부 도포도 하지만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약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차로 끓여 드셔도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렇다고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드신다고 부작용도 없고요. 뭐 독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약초들은 대부분 옛날에 식품으로 쓰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독성이 있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독성이 있으면 논문 자료로 쓰지도 않아요. 실험할 때 조금이라도 독성이 있거나 그러면 논문 자료로 실험할 수가 없어요. 독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썼던 자료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독성 하나도 없고, 사시사철 1년 내내 드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자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먹는 것들 중에도 보면, 당귀, 뭐, 청궁,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검은콩도 많이 먹잖아요. 흑도. 그 다음에 뭐, 검은깨도 많이 먹죠. 흑지마가 검은깨입니다. 검은깨, 그 다음 호두, 뭐, 그 다음 복분자, 솔잎, 이런 것들이 다 탈모에 좋은 약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식품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특허받은 한방 샴푸 선물을 받더니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빈도수가 측백엽이 제일 많았고요. 측백엽은 여러분 아로마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측백엽을 구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 아로마로 쓰시면 되거든요. 아로마. 그다음에 인삼, 하수원은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고삼, 당귀, 백지, 한년초, 감초, 상백비, 청국, 감국, 단삼, 만영자, 그다음에 여기서 유황.
이제 유황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로마도 있고 우리 약재료도 같이 쓰는 게 유황이에요. 그다음에 구기자. 제가 구기자는 뭐 두고두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에 좋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방채에서 구기자 간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신, 석장포는 원래 그 공진단 만들 때 들어간 자료예요. 들어간 재료로서 그 심장에 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심장마비가 있거나 우리 우황청심환 같은 거 먹잖아요. 와, 갑자기 뭐 쓰러지거나 쇼크로 쓰러지거나 갑자기 졸도하거나 그러면 막 우황청심환 먹이잖아요. 그 우황청심환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가 석창포이고 공진단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심장에 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응급 상황에 심장을 이완시켜서 심장 안으로 혈액이 잘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를 우리가 보통 개규자라고 해요. 개규, 구멍을 열어주는 약이라고 해서 이게 석창포, 숙취향, 은행잎은 또 혈액순환에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돼도 두피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혈액순환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민들레, 금자나. 금자나도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나오더라고. 눈 건강. 눈 건강에 금자나가 이게 좀 들어가고요. 삼백초는 여드름. 제가 지난번에 한방 여드름 팩, 아토피 할 때 했던가? 여드름 아토피에 굉장히 좋은 약초가 300초입니다. 300초. 그래서 우리가 팩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고, 여러분들 여드름 화장품 그 올리브영 같은 데서 보시면 녹차 300초 같은 것들이 여드름 뭐죠? 제품에 꼭 들어가 있어요. 녹차, 시트리, 300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약재예요. 300초가. 그리고 뭐 여러분 검은콩은 다 좋다는 거 아시죠? 그 밖에도 뭐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골라서 만드세요. 그냥 골라서. 자, 골라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러분들이 우리 칵테일 드셔보셨죠? 이렇게 칵테일 보면 술하고 그 음료하고 여러 가지 과일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보통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양의 칵테일이 있다면 자연의학에는 아로마 테라피가 있고요. 동양에는 한방차 브랜딩이 있다. 요즘에 이제 한방차 샵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그 인사동에 가시면 한방차 많잖아요. 근데 인사동이 아니어도 요즘 여의도인데 이쪽에도 보니까 그 한방차 이런 카페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한의학에서 본초라 그래요. 그 약의 기본적인 분류. 예를 들면 뭐 보기제, 보혈제, 오늘 얘기했던 보혈제, 그다음에 뭐 보음제, 진액을 보충해 주는 거. 보양제, 양을 보충해주고, 보기, 기를 보충해주고, 보혈, 혈을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이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옛날 단어로 본초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약의 분류와 성질,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약, 양약은 약에 대해서 이 옛날식 분류잖아요.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뭐, 간의 기능을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현대의 양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류하고 분석한 게 이게 보통 한약, 양약이고요. 방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레시피. 우리 아로마도 레시피를 갖고서 만드는데 방제약도 한약의 처방 레시피가 있어요. 그거를 아무렇게나 섞는 게 아니라 기본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섞는 기본 원칙대로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수업 방제약인데 저희가 다음 학기 내년 1학기 때 방제약 수업을 해요. 그리고 음, 포제약은 뭐냐면 여러분들 약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인삼을 먹는 거하고 만들어 먹는 거하고 홍삼을 발효시켜서 먹는 거하고 약의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건 완전히 인삼이 50%라면 홍삼 100%, 그다음에 뭐 발효시키면 200%. 지난번에 제가 그 숙취 한방차 만들 때도 그 논문 갖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 발효시키니까 모든 성분들이 두 배씩 높아졌잖아요. 두 배씩. 약효가 200%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약의 기본 처치법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약재들은 여러분들 인삼을 갖고 그냥 인삼차를 끓이는 것보다는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공진단도 만들고, 뭐 화장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또 자문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걸 아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방차를 브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창업 기초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초과정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하고, 이제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 제조 과정을 이제 새로 따로 이렇게 세 개 분류를 했는데, 이제 일단 오늘은 기초 과정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내년에 1월 6일부터 수업이 이제 영수의 대학이 오픈하고, 그 다음 주, 둘째 주 저녁 시간에
그 기본 약재에 대한 것들 사주 과정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약의 분류가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 간신, 비폐신, 오장육부에 좋은 거, 그러니까 간에 좋고, 신에 좋고, 비에 좋고, 폐에 좋고, 이 기본적인 것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과서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간에 좋고 뭐 신에 좋고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학생들은 배워서 알 거예요. 그냥 뭐 기에 좋고 혈에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현대의학하고 한의학을 합해서 다시 분류를 했어요. 다시 분류해갖고 간에 좋고 신에 좋고 비에 좋고 폐에 좋고 신에 좋고를 다 논문 찾아보고 저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논문을 소개했지만 옛날에는 논문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논문을 실험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그 약재를 다시 3차 분류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본초가 1차 분류라면 다시 한약 양리학에서 양리적 성분을 플러스하고 저는 이거를 다시 3차 간신 비폐신에 도움이 되는 논문 같은 자료를 해가지고 다시 분류를 시켜가지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약재를 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라이브 수업을 하려고 해요. 일단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자료도 드릴 거예요. 영상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교재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비하고 재료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내용에는 실습비, 재료비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수업이 또 있어요. 이제 간신 비폐신의 약이 되는 식품이에요. 요거는 약재가 아니고 식품인데 일부 약재들도 좀 들어가 있지만 식품이거든요.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VOD 수업이에요. 그래서 VOD 수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이제 계속 저희가 실습했던 저희 학생들이 총명환이나 경욱고, 뭐 쌍화탕, 십전대보탕, 호흡기 질환에 좋은 5종 이 레시피를 이거 정말 귀한 레시피거든요. 이거를 요것도 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 레시피는 12월 25일 사전 등록하시는 분만 드릴 거예요. 3번은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